명성교회 부자 세습 부당, 교단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장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단의 이제 재판 담당을 하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원심을 취소하고 부당하다고 판결합니다. 원심은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김사만, 김하나 목사 세습금지 위반이다. 지금 부자 관계죠. 명성교회 담임 목사 새로 청빙해야 한다. 그러자 교회 측은 즉각 반발해서 불복할 듯하다. 그렇다면 교단 탈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이규환 변호사 좀 자세히 아시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시작이 되고 지금 이 결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예,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가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정치와 종교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예. 간섭할 수 없다. 예. 지금 나온 결정은 바로 교회법 내에서 결정입니다. 예. 네, 그래서 1, 2심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1, 2심이 이제 다 다르게 나왔는데 예. 그래서 자치법 규이기 때문에 예.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만약에 이게 세속적인 법으로 예. 규율이 됐다면 세습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마 종교 내에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세습도 가능한 여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자지라고 하는 혈연관계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문명의 법이 들어가서 예.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지만 그 단순히 부자관계라고 하는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예. 부자관계를 하더라도 예. 능력이 있다든지 혹은 그동안 잘 이끌어왔다든지 다른 요소들이 있어서 예.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기에 세습관계로 나타난다면 그거는 저는 교회법 내 자치법규에 따라서 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세부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데 예. 어쨌든 많은 교인들이 결국 교회의 주인들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예. 교인들이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하게 되면 거기에 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뭐 달리 판단이 되어져야 되겠죠. 양주호 변호사. 이 세습인가 아닌가를 판결한 거잖아요, 지금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저 교회가 이제 신도수만 10만이 넘는다는 대형 교회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교회군요. 굉장히 큰 교회고 굉장히 큰 교회들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을 하시다가 예. 아들이 그 대형 교회를 다 예. 물려받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다 보니까. 근데 교회법에서는 세습을 못 하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법에서 이게 교회법이라는 게 자치적인 교회법에 세속을 어떻게 막아놨냐면 예. 이게 은퇴하는 목사의 가족들이 이 교회의 목사로 올 수 없다라고 된 건데. 그러니까 어떤 목사 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 목사가 은퇴할 때 가족들이 그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단어가 은퇴하는이라고 돼 있습니다. 은퇴하는. 예, 근데 이 명성교회에서는 아버지가 2015년도에 은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아들이 201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시차가 있네요. 3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측에서는 은퇴하는 목사 가족이 안 된다 그랬지 은퇴한 목사의 3년 뒤에 왔으니까 규정은 된다. 교회법에는 은퇴하는 돼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은퇴하는 얘가 은퇴한 아니냐. 예. 그렇게 해서 3년 뒤에 아들이 담임 목사를 왔었는데 예. 이번 이제 그 교단의 총단의 판단은 예. 아니다. 이거 부당하다라고 여전히 마찬가지 아니냐.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건 세습으로 봐야 된다 이런 네, 결정이었네요. 판결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측은 반발해서 불복할 듯하다. 그럼 이게 또 다툼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교회법 적용을 한 이 총회 재판국이 아니라 일반 민간의 법적으로 나오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민간 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카톨릭은 예.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딱 중앙조직 체계인데 예. 원래 법적으로 교회는 각 교회가 다 독립된 예.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있어서 어떤 종교적으로 예. 통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교단의 명령이 절대적인 건 또 아니에요. 나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단 탈퇴 가능성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민간 어떤 법원이나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네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얘기군요. 일단 교회법상으로는 세습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왔지만 이걸 따르냐 안 따르냐의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군요 이게 지금 종교 문제라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소식인데요. 굉장히 눈길을 잡는 내용이라서 소개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변장에 탈옥하려던 갱단 두목이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라질의 갱단입니다. 마약 밀매 복역을 한 40대 갱단 두목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죠? 오른쪽 사진입니다. 여기가 두목입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 마스크 가발로 분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장을 했답니다. 얼핏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본인의 딸로 분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장을 해서 탈출을 시도했는데 신분증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하니까 교도관이 수상하게 여긴 겁니다. 이상한데 알아보니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2013년에도 탈옥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은 왜 하필 딸로 분장을 했을까요? 이 딸이 이날 면회를 왔답니다. 근데 면회 온 딸과 그대로 똑같은 복장을 하고 탈출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딸은 어떻게 됩니까? 딸은 그냥 교도소에 남겨두려 했답니다. 아버지 맞습니까? 아무리 갱단 두목이지만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런 모습이었어요. 뭔가 변장을 했는데 저렇게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옷도 벗고 있고 실리콘까지 있습니다. 실리콘 가면까지. 완전 다른 사람이 나오는군요. 가면을 벗으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갔으면 탈옥을 했을 텐데 뭔가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갱단 두목이긴 하지만 배포는 그렇게 크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수상하게 여긴 교도관이 잡은 겁니다. 그리고요, 문제는요. 지금 브라질 교도 당국에서 어떻게 저런 실리콘이나 가발들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8명 정도가 이 갱단 두목을 면회하고 갔답니다. 근데 그중에 임산부가 있었는데 아무런 검문을 받지 않았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최영선 의원님, 기상천외 합니다. 근데 들통이 났군요.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한미연합훈련이 오늘 시작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시작. 그렇죠.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발사체가 있었다는 바로 걸 잡겠습니다. 정확하게 바로 잡고요. 예. 여하튼 이 사람이 이런 탈옥 시도를 하는 바람에 딸까지 수감되는 이제 딸이 공범이 돼버렸어요. 네, 딸이 그 탈출을 공모한 범인이 되기 때문에 딸까지 아마 수감될 가능성이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딸을 교도소에 남겨두고 자기는 탈옥을 하려는데 결국 들통나서 같이 들어가게 됐으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약 밀매 혐의로 선고받은 형이 73년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기는 평생 나올 수 없으니까. 사실상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소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은 이 혐의로 형을 살더라도 얼마 안 살 것이다. 그러니 이런 거래가 가능했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딸까지 이런 공모에 이용한 것은 정말 좀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뭐 다른 건 아니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 브라질 법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도망가는 걸 도와줘도 따로 처벌은 처벌이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면 저 딸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와 달리 저 브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교도소 내에 면회 구역이 가족들이 이렇게 칸막이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런 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공간 자체가 분리돼 있고 칸막이 너머로만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애초에 저런 일이 유리 칸막이로 건너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입구 자체가 교도소 안쪽이고 우리는 바깥쪽에서 들어가니까 못하는데 저 브라질은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광현 변호사. 우리나라 교도소 실태를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변호인인데 접견 갔을 때 변호사가 이렇게 탈옥을 도와주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옷을 바꾸고 입는다든지. 그때는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그 남아야죠. 자기는 처벌을 받으니까 처벌 받아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갱단이니까 그래도 분여간이니까 가능하겠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대가 관계가 있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가족 위협이라든지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현실은 다를 거라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는 이야기가 신분증 받는 과정에서 너무 긴장했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대한민국도 들어갈 때 신분증을 맡겼다가 신체 스캐너가 있는 곳을 통과했다가 나올 때 그 신분증을 돌려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옷만 제대로 못 바꾸고 입는다 그랬는데 물론 칸막이 있긴 한데 칸막이 사이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옷을 잘 바꾸고 입으면 물론 거기서 이제 다 들키게 돼 있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후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한국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동조할 변호사가 있겠습니까? 변호사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 감독 체계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제가 안 되는 비교지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또 어떤 뭐 법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했더니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지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나왔네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죠. 미국 출생 추신수 두 아들 한국 국적 포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현지 복수 국적 불이익을 감안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지금 추신수 선수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4살, 10살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중 국적이 됐죠.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근데 이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 대해서. 추 선수는 자녀들이 복수 국적 때문에 미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국적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자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초등학생이고 병역 문제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병역과 관련돼서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는데. 그냥 이제 각각 국가의 예. 국적을 얻는 방법, 국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죠. 미국은 이민국가다 보니까 예. 불법 체류자라도 그 땅에서 태어나면 예.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그 땅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주고 우리는 땅보다는 피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그 아들은 당연히 한국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적을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국적을 선택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네요. 선택했다는 게 맞다고 보고 또 우리 국적법상 만약에 이제 두 아들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예. 또 국적을 회복해서 병역 의무를 할 수 있는 또 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갈 나이쯤 돼서 국적 회복해서 군대 네. 가겠다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걸 뭐 너무 일반화해서 볼 필요 예. 있는가 이런 예.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너무 일반화하면은 감정이 좀 약간 거기에 뭐 일반은 아니고 따라가잖아요. 이 경우에 보겠죠.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배경이 좀 그렇게 있고 보면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이건 뭐 하나의 사안이니까 예, 예. 하나의 사안별로 뭐 충분히 부모로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봐주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규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아쉽다. 예,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추진수 선수 자체가 예. 뭐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도층이잖아요. 뭐 지도층이요? 예, 지도층이라고 하는 게 스포츠 스타, 스포츠 셀럽 스타죠.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주목받는 인물이죠. 예,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 물론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예. 미국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예. 다른 선택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미국적으로 컸기 때문에 예. 과연 병력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인으로 키우겠다는 생각들이 있다 보니 저는 예. 그 선택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들 입장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을 따르는 부모 입장도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국민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사려 깊음이 조금 더 약간 있었다면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예, 뭐 그래서 어느 쪽도 다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다른 뭐 모르겠습니다. 제3의 길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봄직하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 같은 게 있을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예, 김상희 평론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해외 동포나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예. 함께 할 만한 그런 그 정서와 이런 걸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동포죠, 동포. 예, 그 역할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지고 예. 나가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를 먼저 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좀 세 분께서 좀 다양한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